차례상에 올렸던 찬 밥을 음식물 쓰레기 상 위에 얹혀 제 앞에 놓으셨어요. 빨리 먹어. 남자들 후식 챙겨야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종이구나.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댁에서 겪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초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댁에는 며느리가 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재산은 무조건 모셔야 한다.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해왔어. 라며 전통을 강조하셨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마치 전투 준비를 하듯 마음을 다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어요. 각종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탕 끓이기, 고기 손질하기.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었죠. 기름이 튀어 팔에 자잘한 화상을 입고 허리가 뻐근해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친척분들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야무져. 내가 손 안 대도 척척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칭찬 한마디에 피곤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고마움이나 인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앉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자들 밥 다 먹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면서 필요한 거 빨리빨리 갖다 줘. 저는 앉을 틈도 없이 부엌과 상을 오가며 남자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식사를 마치자 시어머니께서 찬밥 한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밥이었죠. 이미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밥그릇을 음식물 쓰레기 모아놓은 작은 상 위에 툭 얹으시더니 제 앞에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먹어. 남자들 후식 챙겨야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부엌에서 뛰어다니며 손에 물과 기름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그 끝에 저에게 돌아온 건 차갑고 굳은 찬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보았지만 밥이 목에 걸려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꾹 참으며 밥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남편에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찬밥을 건네받았던 순간을 말할 때는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오셨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남편과 아들은 시댁으로 가고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후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붙잡으셨거든요. 제가 친정에 가려는 기미만 보여도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유를 만들어 제 발길을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수육 삶을 텐데 먹고 가. 너희 해주려고 꽃게 사놨다. 이것만 먹고 가. 이거 다 하고 가야지. 그거 하나만 좀 도와줘. 처음엔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줄 알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말들이 저를 붙잡기 위한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명절마다 부엌에서 일만 하다가 친정엔 늘 명절이 끝난 다음 날에 얼굴을 비치곤 했어요. 친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소박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오랜만에 명절 당일에 제가 친정에 오니 오빠네 가족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친 뒤 얼른 친정에 가라 하며 올케의 등을 떠밀고 부모님과 저는 함께 천천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서둘러 움직일 필요도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설거지조차도 여유롭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쯤이나 올 거라 생각했던 남편과 아들이 점심 무렵 친정으로 오더군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고 뜻밖이라는 듯 물었더니 엄마가 차례 끝나고 다 가라고 하셨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차례 없애자고 하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하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눈 뜨고 있는 한 차례는 무조건 모셔야 한다며 그렇게 단호하게 전통을 강조하시던 분이 제가 빠지자마자 단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꾸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례가 있든 없든 저는 이제 시댁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힘들었던 건 차례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으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장 내년 명절도 어떻게 될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를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도 시댁 자체를 미워하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행복하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